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8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86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에케이노는 좀 예전에 배웠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호대, 헤대, 토대, 그리고 이제 후토스, 하우테, 투토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지시사를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종류를 배운 거죠. 근데 그 지시사들의 세 가지 종류를 다 총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어렵게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사가 어렵게 배우면 진짜 어렵고요. 쉽게 배우면 정말 쉽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틀을 파괴해 버릴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문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문법은 사실 예를 들어 뭐 마치 막그 예를 들어 뭐 기독교 믿는 분들이 읽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신이 하늘에서 무슨 돌판 같은 거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돌판이 막 하늘에서 슝 하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문법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 이것이 바로 문법이야. 문법을 숭배해야 해. 이러면서 막 문법에다가 갖다 절을 하는 거죠. 이러는 경우는 없죠. 예.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도 사실은 없죠. 문법이 없다고 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누가 정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막 무슨 교과서 마냥 딱 문법을 정해놓고 너 이제부터 이렇게 써야 돼. 이거는 신성율법이야. 너는 이 문법을 틀리잖아? 너 사형이야. 이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문법이란 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 어떻게 쓰는지를 정해놓은 것, 정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좀 사람들이 나름 규칙을 가지고 땅땅 막 딱딱 맞춰서 쓸지 모르겠지만 뒤로 갈수록 막 지 맘대로 쓰죠.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원래 지 맘대로 썼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빈번히 쓰이는 게 하나로 통일이 되든지 뭐 저는 언어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문법은 사실 지 맘대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틀을 만들어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확고한 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제 딱딱 맞춰서 보다가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진짜 책들을 읽다 보면은 말이 하나도 안 되죠. 틀이 안 맞는데? 그럼 그 책을 버려야 돼요? 그렇진 않죠. 그때그때 이제 맞춰서 좀 틀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치 서예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 있잖아요. 추사 김정희가 이제 막 글씨를 막 열심히 예쁘게 썼다고 하죠. 물론 저는 글씨를 못 쓰니까 그냥 나무 목자 하나 쓸게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딱딱 그 규칙을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나무 목자를 썼는데 막 뒤로 갈수록 갑자기 막 휘! 이게 나무 목이야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표준을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표준을 초월해 버렸어. 그래서 이제 틀에 맞춰서 살아가다가 이제 틀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틀부터 말을 할게요. 지시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K, 노스. 뒤에 있는 건 안 쓸게요. 이제 남성 형태만 쓸게요. 호대. 그리고 후토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제일 기본적인 뜻은 그거예요. 텍스트 외부에 있는 뭔가를 가리켜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텍스트 외부가 제일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죠. 예를 들어 뭐 제 이름이 박기영이니까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나무를 봐. 그래서 나무를 보고 저거 뭐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백사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사헌이라는 사람이 박기영이라고 하는 저를
이게 저예요. 이게 박기영이에요. 박기영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보고 이거 뭐야? 라고 말을 했어요. 뭔가 이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옆에 이제 백사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사헌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종이에다가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라고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를 가리키는 거죠. 나무가 이 글 안에 있어요. 이 백사헌이라는 사람이 박기영의 말을 받아 적었는데 이 글 텍스트 안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는 텍스트 외부에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말로 하면 좀 어렵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지시사를 사용하는 상황은 다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텍스트 외부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텍스트 내부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제 막 글을 썼어요. 글을 뭐 예를 들어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 이런 글을 썼다고 할게요. 별 하나의 뭐 어머니, 별 하나의 아버지, 별 하나의 대한민국. 이런 글을 썼다고 할게요. 이렇게 쭉 글을 쓴 다음에 갑자기 이제 어머니란 말을 가리키고 싶었던 거야. 근데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라는 건 뭐예요? 이는 지금 텍스트 외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가 가리키려고 하는 거는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텍스트 안에 있어요. 그 종이로 쓰여진 글에 문장이 몇 개 적혀 있고 그 문장 안에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장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락 하나 아니면 뭐 어구 하나 뭐든지 간에 하여간 텍스트 내부예요. 그걸 가리키는 데에도 지시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배웠어요? 텍스트 외부만 배웠죠. 그래서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단 텍스트 외부에 대해서 먼저 말을 다 끝낼게요. 텍스트 외부의 제일 기본적인 뜻은 이제 에케이노스, 호데, 후토스 얘네들의 제일 기본적인 뜻은 에케이노스는 화자, 화자로부터 먼 것이에요. 이제 먼 사람일 수도 있고요. 먼 사물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화자로부터 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배울 거예요. 화자도 되는데 청자도 돼요. 그러니까 화자로부터만 먼 게 아니라 청자도 돼요. 그래서 화자 그리고 청자로부터 먼 것이에요. 그런데 호대는 화자로부터 매우 먼 것. 매우라는 얘기를 왜 집어넣냐면 제가 일부러 이걸 강조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먼 것이 아니죠.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물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게 좀 강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화자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 그게 호대예요. 그럼 이제 후토스는 뭐냐? 화자로부터 가까운 것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대충 쓰고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자도 되지만 사실 청자도 돼요. 이게 좀 미묘하죠, 제가 표현이. 여기는 제가 지금 플러스로 하고 써놨고 여기는 오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문법책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화자, 에케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화자, 앤드, 청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랑 청자가 앤드로 묶여 있어요. 근데 후토스 같은 경우에는 화자, 앤드도 되고 오어도 되고 청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서 가깝다는 거는 강조는
좀 덜 강조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가 없다고 말하는 게 좀 더 표현이 자연스럽겠죠. 덜 강조라고 쓸게요. 덜 강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외부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쓴다면 that, this, this겠죠. 근데 이게 this가 사실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that도 돼요. 당연히 이제 여기도 that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되고요. 조금 더 말을 하자면 지금 이 텍스트 외부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리라는 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거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나한테 좀 더 친근하다든지 중요하다든지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심리적 거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정신적 거리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적인 거리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정신적인 거리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말하면은 이제 텍스트 외부에 대해서 거의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을 하자면 지금 보면은 호대가 굉장히 특이하죠. 호대는 강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호대는 화자밖에 안 써져 있죠. 그러니까 청자가 없어요, 지금. 후토스는 차이가 뭐예요? 후토스는 화자 혹은 청자예요. 그리고 에케이노스는 화자 그리고 청자예요. 근데 호대만 지금 화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강조라고 써놓은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텍스트 외부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을 했는데 조금 더 말을 하자면 다른 이제 부차적인 쓰임새가 있어요. 부차적인 쓰임새는 이제 에케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잘 알려진다는 게 긍정적으로 잘 알려진 거일 수도 있지만은 악명 높은일 수도 있거든요. 둘 다 돼요. 이게 약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 인간 아니 그 뭐냐 그 호메로스가 라고 말을 하면은 그 호메로스는 뭐예요? 진짜 유명한 호메로스인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살인마 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살인마 잭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살인마 잭은 뭐예요? 악명 높은 살인마 잭인 거죠.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후토스도 마찬가지예요. 후토스도 잘 알려진도 되고요. 악명 높은도 돼요. 그리고 후토스는 또 차이가 뭐냐면 그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돼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이 정도면 다 말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외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거에서 화자 얘기만 했지 이제 청자 얘기는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청자 얘기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에케이노스는 화자 그리고 청자로부터 먼 것. 호대는 화자로부터 아주 아주 가까운 것. 그리고 후토스는 화자 혹은 청자로부터 가까운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혹은이라는 표현이 미묘한데 후토스는 도대체 뭐냐? 화자로부터 가까운 게 괜찮아요. 근데 사실 화자로부터 가까운 게 아닐 수도 있어. 단지 이제 청자로부터 가까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물리적인 거든 심리적인 거든. 그래서 이제 화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좀 덜 강조되는 거예요. 화자가 아니라 청자한테 가까운 걸 수도 있단 말이야. 반면에 이제 호대는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화자한테 가까워야 돼. 그 차이가 있다. 이러면은 아마 이제 텍스트 외부를 지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을 했고요. 조금 더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 내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 에케이노스
호대, 후토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말할 거는 텍스트 외부예요.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한 번 틀을 정한 다음에 그 틀을 깨야 돼요. 무슨 소리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을 텐데, 제일 쉬운 쓰임새부터 말하자면, 에케이노스는 한마디로 전자입니다. 후토스는 후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한국어로 적어놓으면 좀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the former예요. 그리고 얘는 the letter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얘네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앞서서 뭔가 언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있을 거예요. 문장이 있고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텍스트 안에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텍스트 앞에서 뭔가 두 개를 언급했어요.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두 개예요. 근데 여러 개일 때도 있긴 해요. 어쨌든 보통은 두 개니까 두 개라고 칠게요, 일단은. 두 개를 언급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시사가 쓰이는 문장이 본 거예요. 그럼 지시사에서 전자는 뭐뭐고 후자는 뭐뭐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전자는 뭐예요? 에케이노스고 후자는 후토스예요. 그래서 뭔가 나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상에는 노인이 있고 젊은이가 있다. 이런 글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먼저 앞에서 언급한 거죠. 이 세상에는 노인이 있고 젊은이가 있다. 전자는 노인은 에케이노스로 쓰는 거죠. 에케이노스는 전자는 뭐 예를 들어 돈이 많고 후자는 후토스는 즉 젊은이는 돈이 없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에케이노스랑 후토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전자 후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나열하는 거야. 앞서서 뭔가 나열된 거야. 둘 이상 나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이미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앞서서 뭔가 둘 이상 뭐 나열된 거예요. 이제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은 앞에 건 전자, 뒤에 건 후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 외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아니 뭐 텍스트 외부 아니죠? 미쳤죠? 지금 보니까 뭐야? 내부죠 내부 미쳤죠? 지금 텍스트 내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텍스트 외부의 어떤 그 거시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글 안에서 그렇잖아요. 글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 글에 막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구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뭐 문장도 될 수가 있고 단락도 될 수가 있어요. 뭐든 간에 이제 텍스트 내부에 있는 뭔가를 지칭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또 말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앞에서 말한 것을 후토스가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뒤에 말할 것을 이제 호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것도 이제 좀 영어로 보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후토스는 앞서서 말한 거. 뭐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뭐 what has mentioned before? 뭐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면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호대는 약간 뒤따르는 것, 다음의 것. 무슨 소리냐? 이것도 이제 텍스트가 있어요. 거대한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문장이 하나 있어. 이 문장이 이제 우리가 지시사를 집어넣을 문장이에요. 근데 앞에서 뭔가 말한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박기영은 바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앞에서 이제 박기영 바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장 뒤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백사헌은 바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서 뭘 지칭하느냐? 이 문장에서 어느 날 후토스라고 말한 거야. 그럼 그건 뭐예요? 앞서 내가 박기영은 바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앞서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앞서서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박기영은 바보라고 말했죠? 걔를 지금 가리키고 싶은 거야. 후토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호대를 이용하면은 뒤에 이제 뭔가 문장이 올 거 아니야. 다음에 내가 말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내가 말하고자 한다. 그 사실은 이제 다음의 것인데, 다음의 것이 뭐냐면, 백사원은 바보라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지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대개 그 문법 체계는 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좀 파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건 틀이고요. 틀을 붕괴를 시켜버릴게요. 에케이노스의 제일 기본적인 의미는 대개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개 앞서는 것을 에케이노스를 이용해서 받아요. 그리고 후토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개 앞서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호대는 뭐냐? 대개 이것도 이제 대개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굉장히 미묘한 표현이죠. 대개 바로 뒤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굉장히 미묘한 표현이죠. 어쨌든 간에 에케이노스랑 후토스는 보통은 앞서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호대는 바로 뒤따르는 것. 보통은 바로 뒤따라요. 그런 걸 의미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문장이 있어요. 단락이 있고 그 안에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 안에 앞을 볼 것이냐 뒤를 볼 것이냐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에케이노스는 이 문장을 기준으로 이 텍스트의 앞부분을 보라는 거고, 호대는 이 문장을 기준으로 텍스트의 뒤를 보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바로 뒤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토스는 이 문장을 기준으로 텍스트의 보통 앞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 후자 이거 뭐죠? 전자든 후자든 앞에서 뭔가 나열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텍스트 앞에서 뭔가 이제 나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자냐 후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뭐예요? 앞서 말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나열이 뭘 나열했던 간에 그건 다 앞에서 나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는 거죠. 전자 앞서는 거죠. 후자 앞에서 언급한 거죠. 지금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언급 순서, 위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시사가 사용된 문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텍스트 안에서의 언급의 위치인 거예요. 지시의 위치 그런 거예요. 전자든 후자든 앞에서 뭔가를 언급했어야 된단 말이야. 뭔가를 나열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앞에를 보라는 의미로 지금 에케이노스랑 후토스를 쓰고 있는 거지. 반면에 이쪽을 봅시다. 후토스는 뭐 어쨌든 간에 앞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라는 거야.
보통은 보통은 앞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대는 어때요? 뒤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서 말한 것, 뒤에 말할 것이 되는 거예요. 뒤따르는 것, 다음의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틀을 파괴해 보겠습니다. 사실 호대도 후자의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대개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스인들이 문법을 지 맘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리스인들이 쓰는 게 곧 규칙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에케이노스는 확고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에케이노스가 쓰였으면 이제 그거는 거의 100% 전자일 것 같아요. 근데 후자를 호대로 쓸 수도 있고요. 후토스로 쓸 수도 있어요. 뭘로 쓸지는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전자랑 후자를 그렇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전자랑 후자를 이렇게 지 맘대로 써버리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앞서 말한 거, 뒤에 말한 거를 이렇게 정리하긴 했지만은 사실 이것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 에케이노스부터가 앞서는 뭐든지 지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좀 거리가 있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텍스트 내에서의 거리예요. 텍스트 맨 앞에서 뭐라 말한 거야.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이제 슬슬 앞에 말한 거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 하면은 얘는 어때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에케이노스를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는 게 에케이노스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래도 엔간하면 이걸로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텍스트에서 앞부분에 언급을 한 것인지 뒷부분에 언급을 한 것인지를 에케이노스, 호데, 후토스를 가지고 대충 따질 수가 있다. 그래서 텍스트 내부 얘기예요. 전자든 후자든 얘네는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앞에서 나열을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자, 후자를 따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통은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니까 전자, 후자를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개 나올 때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외부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내부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 예문을 좀 봅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보통 문법 책에는 안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스마이스의 그리스어 문법 책을 보고 드리는 얘기인데 아마 보통 문법 책에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예문을 이제 쭉쭉쭉 봅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에케이논 에이스텐 네손 에펜프사. 이제 여기서 에케이논은 지시대명사겠죠? 지시대명사고 이제 그 지금 아오리스트,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단수 동사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보냈다죠? 나는 보냈다. 섬으로 보냈다. 나는 섬으로 보냈다. 나는 그 섬으로 보냈다. 그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지시의 그가 아니고 정관사의 그예요. 더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슬슬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섬으로 보냈다. 그 사람을, 그 남자를.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경우에는 그,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남성이죠?
남성, 대격, 단수해서 그 사람을, 아니면 뭐 그 남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붙여줘야겠어요. 아니면 뭐 한국인한테는 이제 저가 나올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나는 그 남자를, 그 사람을 보냈다. 처음으로 내가 보냈다는 거죠. 아, 물론 이제 그거는 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그 우리 이제 지시 대명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딱 썼잖아요. 이게 화자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지금 대상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KA 논으로 말하고 싶은 애가 얘죠.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저기에 있는 그 사람, 뭐 남자도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영어로 치면은 that man이라고 그냥 해도 되지만 물리적인 걸 좀 강조하고 싶으면은 over there 하면은 over there이 뭐예요? 저기에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리라는 게 어떤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심리적인 중요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물리적인 공간적인 거리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예문을 봅시다. 에케이노스, 아니, 왜 이렇게 악센트가 잘려 있어? 에케이노스, 호, 포이에테스 하면은, 일단은 지시 형용사로 쓰였죠. 지시 형용사로 쓰였는데, 이게 이제 그 시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인. 한데, 그냥 그 시인이 아니라, 물론 이제 주격이니까 가가 되겠죠. 아, 가라고 하면 안 되지. 이라고 해야 되죠. 한글을 파괴했죠. 그 시인이 이런 경우지만 이게 사실 좀 유명한 경우일 수 있겠어요. 유명하고 이름이 잘 알려져 있고 명망 높은 그런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 알려진 시인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infamous죠. 아니 뭐 infamous를 미쳤나? famous죠. famous.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도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에케이노스 호 게론 이러면은 노인은 맞아요. 그 노인인데 예를 들어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 노인이 성격이 겁나 나빴어요. 그래서 막 스크루지 영감 마냥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악명 높은 한글을 파괴하고 있죠.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 그 악명 높은 노인이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인페이머스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에케이노스가 전자, 후자로 쓰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른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호대 예문을 좀 봅시다. 호대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토대, 토, 비블리온, 에그랍사. 일단 이거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아, 얘네 세야 묶이겠구나. 지금 지시 형용사로 쓰였죠. 근데 이제 에그랍사가 1인칭 단수
그 아우리스트, 직설법, 능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썼다. 내가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인데 여기서 이라는 게 심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물리적인 거리라면 그냥 뭐 this book 해도 말이 되지만 좀 이걸 강조하고 싶다면 약간 아이고 영어도 파괴하고 있죠. 세종대왕님만 화낼 게 아닌 것 같은데 영어는 누가 만들었지? 약간 right here 이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거리를 강조하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심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죠. 하여간 이 책을 내가 썼다. 이게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 외부를 가리키는 의미죠. 아니면 이제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 뭐예요? 문장부호죠. 그러니까 문장부호가 위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제 영어로 치면은 그 콜론, 세미콜론의 역할을 다 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일단 에그랍사멘을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썼다는 거죠. 우리가 썼다. 다음에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의 것들을 썼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음의 것들이란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번역을 했다면 여기에 이렇게 콜론이 써져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뒤에 뭔가 나오겠죠. 뒤에 뭔가 나오는 이 다음의 것들을 지금 텍스트 내부죠. 이거는 텍스트 내부에서 이렇게 텍스트가 있으면은 지금 이 문장이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무장부호가 찍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뭔가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쓴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의 것들을 썼다. 뭘 가리키고 있어요? 이 텍스트에서 이 문장을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것들, 뒤따라 나오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죠.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The following things죠.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부호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토스 남았죠? 후토스는 이제 잠깐만 이게 아니죠? 아 맞네. 튜터 터 비블리온 에그랍사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이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딱 봐도 이제 지시 형용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묶이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썼다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표준적인 번역은 그게 맞아요. 이 책을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책을 썼다 이러면 되는데 사실 이게 그리스어랑 영어랑 한국어랑 다 아다리가 안 맞아요. 아다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막 이 책이 될 수도 있고 그 책이 될 수도 있고 저 책이 될 수도 있고 참 미묘해요.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책으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심화된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딱 맞아떨어지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에케이노스 대충 쓸게요. 에케이노스, 호데, 후토스가 있으면은 텍스트 외부를 말할 때는 텍스트 외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물리적이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이거나 에케이노스는 뭐예요? 화자랑 청자에 대해서 먼 거죠. 반면에 이제 후토스는 뭐예요? 화자 혹은
청자에 대해서 가까운 거죠. 그리고 그 호대는 뭐예요? 화자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책은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라는 건 화자에게 가까운 책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음, 예, 그 책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은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화자한테는 멀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화자한테는 멀 수도 있지만 하지만 누구한테는 가까울 수도 있다? 청자에게는 가까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 이제 that book이겠죠? 이제 this book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시사니까 항상 지시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 위에 이제 전자 후자 예시가 나왔네. 근데 그 얘기를 아까 안 했네? 잠깐만요. 일단 써놓고 얘기를 할게요. 타우타, 맨, 호메로스, 베그랍센. 컴마 찍고, 컴마가 제대로 안 찍혔죠? 컴마 찍고, 타, 데, 데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이제 지금 모음 생략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데예요. 그리고 이제 베그랍사. 지금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일단 맨데가 보일 거예요. 맨데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뭐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뭐하다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타우타랑 타데가 보일 거예요. 타우타는 이제 후토스의 일족이죠. 그래서 이제 타우타 그리고 이제 타데는 뭐예요? 호대 쪽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타우타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는 앞서서 말한 애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타데는 다음의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텍스트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텍스트예요. 글이 있고 이 중간에 이렇게 문장이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그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이 문장이 이제 지금 타우타가 나오고 타데가 나오죠. 그럼 타우타는 뭘 의미해요? 앞을 가리키는 거고 타데는 뭐예요? 뒤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뭔가 나온 거고 뒤에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것들은 이제 호메로스가 썼대요. 근데 다음의 것들은 내가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 뭔가 나오겠죠? 이제 호메로스니까 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들은 호메로스가 썼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의 것들은 내가 썼어. 다음의 것들에 뭐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뭐 박기영이라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책을 썼어요. 뭐 그 책이 뭐 예를 들어 제목이 뭐 음, 뭐 예를 들어 솔사동인지를 썼어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올 거야. 그래서 다음의 것들은 내가 썼다. 그 뭔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솔사동인지 아니면 뭐 군매동인지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여담이지만 이제 제가 최근에 괴담 출근이라는 동인지래 미쳤나 봐. 백덕수 작가님이 쓰신 괴담 출근이라는 그 웹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솔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해설을 하지만 소름이가 나와요. 김소름인데 그리고 이제 백사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수를 먹고 있습니다. 혹시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99.9%제 특친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서 이제 괴담 출근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솔사슬 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사소를 안 읽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솔사시면 좋겠죠? 여담이지만 이게 이제 김소름이 백사헌과 있으면은 얘가 공인데 얘는 른이죠. 근데 브라운이 온다. 이러면 이제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브라운이 오면은 김소름이 른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려 솔삿과 불소를 동시에 파는 웬른이 뒤바뀐 덕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스스로도 의문이 듭니다. 스스로에게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인생이 끝날 날이 온 거죠. 어쨌든 내가 지금 어쩌다 이 소리가 나왔지?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것들은 이제 호메로스가 썼고 뒤에 이제 말할 것들은 내가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논리로 구축이 돼요. 왜냐하면은 텍스트 내부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다 이제 대개가 붙어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에케이노스는 뭐예요? 앞서 말한 거. 후토스는 뭐예요? 앞서 말한 거. 호대는 뭐예요? 다음에 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죠. 이렇게 해서 예문이 하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 예문도 좋죠. 아가토이, 카이, 그레이브 악센트, 아이고, 호이, 네아니 아이, 카이, 왜 이렇게 안 써져? 호이, 게론테스. 지금 이제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악센트를 잘못 찍었죠? 에케이노이 맨 가르 에이스 폴레몬 엠폰타이 후토이 데 비블리아 그라푸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텍스트 내부에서
에케이노스가 있고, 호데가 있고, 후토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텍스트 내부를 가리킬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케이노스는 뭐예요? 앞서는 거. 후토스는 뭐예요? 앞서는 거. 호대만 뒤에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뭔가 나열했어. 앞에서 뭔가 나열한 다음에 그 나열한 거에 대해서 지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앞서는 것들을 이용해서 말을 해야겠죠. 아,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호대도 되긴 돼요. 후자라는 뜻으로. 하지만 보통은 이제 전자, 후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에케이노스가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멀어요. 그렇죠? 봐보세요. 두 개를 나열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문장이 오는 거야. 얘네들을 이제 지시하려는. 그러면은 얘가 좀 더 앞에 있는 게 좀 더 멀죠. 그리고 뒤에 오는 게 좀 더 가깝죠. 그래서 머니까 에케이노스, 가까우니까 후토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셨나요? 에케이노스는 좀 멀리 있는 애를 앞서는 앞에 있는 애를 지칭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후토스는 앞에 있는 애를 지칭하려는 습성이 있고요. 호대는 뭐 보통은 뒤에 오는 걸 지칭하는데 앞에 오는 걸 지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문장을 보면은 아가토이 카이 호이 네아니 아이 카이 호이 게론테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좋다. 그리고 노인들도 좋다. 굉장히 심심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카이카이로 묶여가지고 두 개가 나열이 돼 있죠. 젊은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죠. 근데 젊은이들이 앞에 오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전자죠. 그리고 게론테스가 후자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좋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딱 문장이 하나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텍스트야. 하나의 텍스트면은 텍스트 앞에서 뭔가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자든 후자든 사실 다 텍스트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앞에서 나열된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장을 딱 썼으니까 가르를 이용해서 이유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케이 노이가 왔죠? 그럼 에케이 노이는 딱 보는 순간 아, 앞에 있는 걸 지칭을 하겠다. 근데 앞에 있는 건데 좀 멀리 있는 걸 지칭을 하겠다라는 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앞에 뭔가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전자는 에케이노이, 후자는 후토이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케이노이가 이제 전자니까 젊은이를 받고요. 후토이는 후자니까 게론테스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맨데가 또 왔어요. 맨데 얘기를 아까 해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그래서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젊은이죠. 즉 젊은이들은 전쟁 속으로 보내지곤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후자들은 책들을 쓰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유를 갖다 부여해 주는 건데 지금 전자 후자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뭐예요? 젊은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전쟁으로 보내지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거고 후자들은 지금 뭐예요? 노인이죠. 그래서 이제 후자들은 책들을 쓰니까 그래서 뭐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후자를 이렇게 나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까먹고 있는 맨데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맨데는 그 자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뭐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만 놔둬도 대꾸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앞서 말한 것은 man이고 뒤에 이제 말할 것은 they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전자는 man이고 후자는 they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전자 후자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자 후자에 대해서는 사실 뭘로 대체를 할 수가 있냐면 더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인데 호맨, 호, 대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 뭐뭐는 뭐뭐뭐 하고 한편 뭐뭐는 다른 한편 뭐뭐는 뭐뭐뭐 하다 라는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맨 대만 놔두고 보면은 맨 대 자체는 한편 뭐뭐하고 다른 한편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관사를 이용해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편 이제 이 관사가 이제 성수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한편 무엇은 점점점 다른 한편 무엇은 점점점 해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무슨 뜻이 될 수 있냐면 전자 후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다 사실 이쪽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맨대를 이용한 표현이 그 얘기를 드렸어야 됐는데 계속 까먹고 있었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후토스, 호, 호이에테스, 뭐 후토스, 호, 게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니, 문장은 아니고 어구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맥락을 보니까 지금 이제 호메로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시인이죠. 아마 호메로스보다 유명한 시인은 우리나라는 윤동주?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아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시인은 혹은 이제 그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유명한 시인은 그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이 잘 알려진 시인은 그 이름 높은 시인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후토스 호 게론인데 이게 문맥을 보니까 이 노인이 스크루지 영감이야. 그럼 이제 스크루지 영감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죠. 정말 이제 오명으로 가득한. 야, 어떻게 스크루지 영감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악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이 악명 높은 노인은 그 악명 높은 노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렇게 또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예문이네요. 저는 마지막 예문이 제일 좋아요. 제가 퇴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호스, 안. 사실 이제 호스 안을 보는 순간 그레이브 악센트를 써야겠죠? 호스 안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아, 얘, 그, 조건문이겠네. 이런 느낌을 조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호스 안 파이데우테. 후토스 에이스 마켄 템프테세타이.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거 딱 봐도 조건문이죠? 그렇죠? 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조건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관계 프로타시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 조건문이 이제 프로타시스가 있고 아포도시스가 있는데 관계 프로타시스라는 굉장히 미묘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약간 그 애한 접속법을 대신 이제 그 관계대명사와 안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한 접속법 대신 관계대명사 접속
관계대명사 안 접속법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포도시스를 보면은 미래 직설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퓨처 모어 비비드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더 생생한 미래죠. 그래서 이게 좀 뭐 100% 진실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미래에 꽤 일어날 법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 미래에 그럴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게 약간 그 후에버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지든지 한 다음에 후토스가 오죠. 지금 이 호스 자체가 제가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지시사를 이용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이 호스 안이 그냥 이렇게만 냈다 쓰면은 이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비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뭐를 딱 지시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제 지시사를 써주잖아요. 그럼 얘를 가리키는 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한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냅다 관계대명사로 시작해 버리니까 얘가 뭘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포토스가 나오는 순간 얘는 지시사잖아요. 아, 선행사는 이놈이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지시, 정확히는 이제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를 명시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누가 가르쳐지든지 이제 후토스가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맞는데 좀 어색해요. 번역이 봐보세요. 누가 가르쳐지든지 이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국어의 그 표현을 좀 유도리 있게 써서 그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 그 남자? 누가 가르쳐지든지 그 사람은 전투 속으로 이제 보내질 것이다. 그런 문장입니다. 누가 가르쳐지든지 그 사람은 그 남자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를 쓰고 싶어요. 저를 이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제일 어렵죠. 제가 어쨌든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 가르쳐지든지에서 이 누가는 결국엔 뭐예요? 후토스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투 속으로 보내질 그 남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가르쳐지는 그 사람인 거죠.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가르쳐지든지 그 가르쳐진 양반은 선수 속으로 보내질 거라고.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좀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저의 이심전심이 전해졌으리라고 믿고 아마 이제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지시사라는 게 일단은 지시사에 두 가지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는 텍스트 외부에 대한 지시, 하나는 텍스트 내부에 대한 지시.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텍스트 외부에 대해서도 세 가지 지시사를 미묘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화자랑 청자 문제 또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꼼꼼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그저에다가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머리를 굴려야겠죠. 그렇게 해서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